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선생입니다. 오늘 회오리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회오리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찍고 싶은데 선생님 개인적인 제 일이 좀 생기고 그래서 좀 바빠지는 바람에 회오리를 19강 오늘 강의에서 시즌 1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시점이 오면 회오리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 미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와 며칠 이후에 제가 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회오리 시즌 1은 여기서 중단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시다가 선생님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이런 것도 있으면 선생님 그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살펴보고 이상하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회오리 시즌 2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법 문제든지 독해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2018년 서울시 9급 영어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입니다. 봅시다. 서울시가 좋은 데인데, 그죠? 선생님 경기도 살고 있지만 서울시를 항상 동경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딱은 다 좋은데, 공시 문제만큼은 정말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다른 기관에 출제를 맡겨서 좋은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There was nothing to celebrate the legacy of Columbus. 라는 이 문장이 공시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이게 독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요, 해석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근데 해석이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원래 틀린 문장은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 보면 틀린 문장은 읽자마자 이상해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도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 정확하게 맞게 해석하니까 그 문장이 틀려 있으면 해석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시 선생님들 중에서 상당수는 해석이 이상하지 않으신가 봐요. 이걸 해석해도. 근데 이게 이렇게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것은 평상시에 습관 때문인 거지 그 이유가 뭔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원래 이상한 게 맨날 있었다고 하면 이상한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이상했어. 내가 하는 해석은 항상 이상해. 그러면 이상하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예입니다. 요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To celebrate.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세 가지의 그런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동격 관계라고 해가지고 ability to speak French, 그러면 불어를 말할 능력, 그 능력과 불어를 말하는 것이 동격 관계되는 그런 구조로 다 꾸미는 것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주술 관계라고 해가지고 수식을 받는 말이 이 투부정사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nothing to celebrate the legacy of Columbus, 그러면 celebrate이 동사고 the legacy of Columbus가 celebrate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이게 동사 목적어라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얘가 주어라는 얘기예요. 의미상으로.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의미상의 주어되는 용법 좀 와볼게요. The first person to land on the moon. 이렇게 얘기하면 to land on the moon 이라고 하는 것이 to land on the moon 이라고 하는 투부정사 절이 person을 꾸미게 되는데, 이때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이 person이라는 것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to land가 의미상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륙하는 거예요. 달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착륙한 사람이야. 달에.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것이 투부정사 명사 꾸밀 때 주술 관계로 꾸미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술목 관계라는 게 있어요. 술목 관계는 그래서 books, 책들인데 어떤 책들이야? to read, 읽을 책들이야 할 때 요구죠. to read가 books를 꾸며주는데요. 원래 이거는 read books에서 나온 겁니다. 즉 read books에서 얘가 의미상의 동사고 의미상의 목적어였던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에 의한 수식이냐면 주술관계에 의한 수식이죠. 주술관계로 꾸며지는 것이고 얘는 술목관계로 꾸미는 것입니다.
아까 동격 관계는 동격 카드 써드릴게요. ability to speak French. 불어를 말할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이게 동격 관계라고. 동격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있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이 능력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화를 하는 것이 동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뭐예요? 불어를 말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 거지. 여기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동격 관계로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투부정사의 명사 수식은.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There was nothing to celebrate the legacy of Columbus라고 얘기를 했을 때 celebrate의 이 뒤에는 the legacy of Columbus는 목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nothing은 주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nothing이 아니라 no one, there was no one to celebrate the legacy of Columbus 그러면 콜럼버스의 유산을 축하할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서 일단 nothing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콜럼버스의 유산을 기념할, 그죠? 축하할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nothing이라는 것이 celebrate 하는 것의 주체가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콜럼버스의 유산을 기념할 물건은 없었다. 그 물건이 기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의 해석도 그 의미가 정확히 살진 않지만 얘가 기념하는 거야. 얘가 축하하는 거지. 아무리 봐도 어색합니다. 봅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있었어. 강사들 중에. 콜럼버스의 유산에는 기념할 것은 없었다. 왜? 콜럼버스의 유산에는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죠? 유산의 에는 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영어에는 없는데요. 유산에는 기념할 것이 없었다. 뭐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 해석은 맞지 않는데 해석은 자연스럽네. 콜럼버스 유산에는 기념할 것이 없었다. 맞는 얘기야. 기념할 것, nothing to celebrate. 이게 없어지면 괜찮아요. Nothing to celebrate. 기념할 것이 없다. Something to celebrate. 그러면 기념할 게 있다. Something to drink. 마실 무언가. I have nothing to drink. 마실 게 없어요. 술목 관계에서 띵으로 끝나고 초부정사 나오는 경우 무진장 많거든. 그럼 이 술목 관계는 되게 자연스러워. 기념할 것이 없었대. 괜찮아요. 근데 the legacy of Columbus가 콜럼버스 유산에는 안 된다고 이게. 원래 문제는 서울시에서 출제를 잘못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There was nothing to celebrate in the legacy of Columbus라고 써 있었어. 인이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선생님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왜냐면 저는 독해 문제를 이렇게 분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회원분이 이거 이상하다고 올려주신 거를 보고선 확인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인이 있었잖아요. 인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보세요. There was nothing to celebrate. 기념할 게 없었대요. 축하할 게 없었대. In the legacy of Columbus. 콜럼버스 유산에는 괜찮네요. 정확한 해석, 정확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시험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시험지 틀릴 수 있어요. 검토 제대로 하면 틀릴 수 있죠. 물론. 틀릴 수 있는데 왜 도대체 맨날 틀린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원래 정확하게 해석하면 해석이 틀려 있어야 돼. 그럼 틀렸으면 그 이상함을 느껴야 돼. 근데 이상함을 못 느껴요. 이거 문제죠. 그 다음에 문장과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아닌데도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 것처럼 올바른 해석이 나왔어. 그러면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해석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야.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연구하는 강사라면 또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강사라면, 제 생각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찾아보고 자기가 찾아본 그 결과가 자기 예상하고 맞으면 그렇지, 잘못 출제됐네 라고 얘기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죠. 학생들에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법 문제가 아니라면 이건 실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강사의 실력이라는 것이 강사의 양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강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력을 기르는 것을 게을리한다. 이건 강사가 강사의 소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강사들에게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게 제가 이 해오리를 만들어 온 이유입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라도 강사들이 좀 더 연구하는 분위기, 강사들이 좀 더 연구해서 학생들이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오리 시즌 1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해오리 시즌 1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오리 시즌 2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